안녕하세요. 아트 NYC에서 제공하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수요조사, 2019년 상반기 수요조사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10명의 작가들을 한 분씩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했고, 지난 영상에서는 2위에 있는 카우스라는 작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들, 이 수요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작가들의 작품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 인생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 내가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아트 컬렉팅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작가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제목은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입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가 되려면 미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술품은 너무 비싸서 미술품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미술품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쭉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 또 앞선 영상에서 27번 영상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미술 투자가 어려운 이유. 미술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술 투자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여유 자금을 오랫동안 묶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현금화를 시켜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투자가 가진 가장 큰 특수한 점은 유일무이한 희소 가치가 있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와 또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트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트 컬렉터를 보는 눈이 다르죠. 스스로도 프라이드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분들에게도 리스펙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아트 컬렉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술 투자를 꺼려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제가 수요조사에서 1위부터 10위를 한 이런 비싼 작가들, 수백억짜리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을 지금 컬렉팅 하세요 라고 소개를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작가들 컬렉팅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정말 몇백억짜리 작품을 컬렉팅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이 옷을 쇼핑하실 때에도 명품을 잘 아는 사람, 비싸고 좋은 옷을 많이 입어본 사람들은 자라나 망고 같은 브랜드 또는 더 저렴한 브랜드에 가서도 정말 명품 같은 옷을 잘 골라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20불을 주고 옷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20불을 주고도 200불 같은 옷을 골라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고 좋은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20불 정도의 가치가 되는 옷을 고르거나 그보다 더 저렴하게 보이는 옷을 고를 때가 많죠. 작품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지금 한창 인기가 많은 작품들, 굉장히 비싼 작품들, 가치가 높은 작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산에 맞는, 여러분들이 당장 하실 수 있는 컬렉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트마켓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가치 평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확실한 사실은 아트마켓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마켓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한국 작가들이 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다른 영상에서 좀 수치나 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의 아트마켓 그리고 작가들, 현대미술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고미술품들, 조선 후기나 말기 또 그 전 시대까지도 지금 이 예술품, 한국 예술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가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 같아요. 추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미래에 또 고미술품 같은 경우 한국 전통미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단지 요즘 현대미술, 컨템포러리 아트가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가치평가가 너무 절하되어 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좋은 기회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예술작품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제가 소장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삼성 비자금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었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네, 이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 때문에 당시 아트 컬렉팅에 대해서 세간에 뜨거운 관심이 생겼었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술 작품은 검은 돈을 세탁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경제적 가치를 이용한 투기와도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아트 컬렉터라고 하면 수억 원대, 수십억, 수천억에 이르는 유명한 작품의 경매가를 높이는 부호 또는 미술 투기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컬렉터들은 매우 소수이고요. 대다수의 아트 컬렉터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혼란기일 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산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기회를 잡은 것은 바로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든 사람이 바로 패기 구겐하임이죠. 네, 1920년대에 젊은 나이부터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런 위기를 굉장히 기회로 만들어서 많은 아트 컬렉팅을 하고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아트 컬렉팅을 함으로써 지금의 패기 구겐하임이 된 거죠. 또 제가 6번 영상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 찰스 사치, 데미안 허스트를 소개하면서 훌륭한 예술작품의 조건 중에 대표성, 시장의 인정을 설명하면서 데미안 허스트를 소개해드렸고 또 데미안 허스트를 서포트한, 키워준 찰스 사치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현대미술과 중국의 또 아트마켓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요. 흔히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아트 컬렉터들은 중국 작가의 작품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중국 작가들의 작품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고 한국의 컬렉터들은 한국 작가의 작품 컬렉팅하지 않고 외국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하기 때문에 한국 작가의 작품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아트 컬렉터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높길래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그렇게까지 사는지는 몰라도 컬렉터들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작가들의 작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컬렉팅을 많이 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작가들의 브랜드 가치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트마켓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 컬렉터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구입 판매에도 불구하고 이 마켓의 성장세가 그렇게 눈에 띄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트마켓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 컬렉터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구입 판매에도 불구하고 이 마켓의 성장세가 그렇게 눈에 띄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의 애국심이 더 낮기 때문에 한국 작가의 작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중국 작가의 작품은 오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그것이 이유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의 100만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는 900만 원이지만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자본주의 경제는 복리로 성장합니다. 지금은 900만 원의 차이가 10년 뒤에는 9천만 원, 또 9억, 90억까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빈부격차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본 1000만 원 그리고 1억이 있다면 지금은 9천만 원이 차이가 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복리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그것이 9억의 차이일지 90억의 차이일지 모릅니다. 격차는 더더욱 벌어집니다. 지금 좋은 기회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텐데요. 이때에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이 없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공부를 더욱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면 두렵지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만 열심히 보셔도 또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술 마켓에 대해서 또 작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수십억, 수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아트 컬렉팅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을 모르면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많은 자본들이 미술 시장으로 몰려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를 예정인데요. 오늘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의 이미지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처음부터 쿠사마 야요이가 이렇게 수요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 이렇게 비쌌던 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여러분도 제2의 쿠사마 야요이, 제2의 카오스를 찾아서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쿠사마 야요이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